안녕하십니까. 2주일에 만난 사람, 오늘은 100%의 김철환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상호가 우선 아주 굉장히 재미있네요. 네. 저희가 100%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희 100%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했을 때는 100%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했을 때는 백에 대한 프로다, 프로페셔널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호를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게끔 잡았고요. 그 밑에 저희가 Integrated Healthcare라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헬스케어를 한다라고 해서 100% Integrated Healthcare로 지었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00% 하면은 척추나 뭐 등에 대한 프로페셔널이다 이런 말이 될 것도 같네요. 네네. 그 원장님은 언제 뉴질랜드에 오셨습니까? 뉴질랜드에 온 거는 2000년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뉴질랜드에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제가 이런 약간 의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도전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양리학 쪽으로 해서 그때 운이 좋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암치료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좀 많이 직장을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오스테오파시라는 말이 상당히 생소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그 치료하는 건지 좀 들려주십시오. 보통 오스티오패티 하면요, 이제 미국 쪽이랑 영국 쪽이랑 많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술이랑 이런 일반적인 그 수술 집도나 아니면 이런 보통 스페셜리스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진료를 보고요. 이제 영국 쪽으로 넘어가서는 그 수술이나 이런 파트를 빼고 순수하게 오스티오패티 자체의 프린시플을 따라서요. 사람을 수술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극대화를 시켜서 만든 게 영국 쪽이고요. 그런 쪽이 이제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독일 이런 쪽으로 많이 퍼져서 이제 뉴질랜드도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네. 뉴질랜드는 그 오스테오파시 뭐 전문가라고 그래야 됩니까?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그 협회에 알아본 바로는요, 제 위로 한 두 분 정도가 공부를 하시긴 했었어요. 근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로 가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프로페셔널을 캐리를 안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돼서 지금 현재는 제가 뉴질랜드에는 이제 혼자. 뉴질랜드에서 유일하신 분이네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그 오스테오파시 이 어떤 분들이 이런 치료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 좀 들려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모토로 내건 거는 다른 어떤 치료를 받아서 효과가 없으면 오세요를 모토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게 자신감이 아니라요. 왜냐면 이 지금 현재 뉴질랜드에 너무나 많은 치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게 좋습니다, 이게 나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험을 다 해보시고 그 중에서 나으면 괜찮지만 그래서도 불편하시면 오셔서 경험을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보다가 안 되면 100%를 찾으면 100%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같습니다. 네네. 특히 그 상호에서 알 수 있듯이 100%라고 그랬으니까 그 허리나 척추 관련 뭐 질병이라고 그러네, 증세가 있는 사람이면 더 좀 좋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어떤 거를 얘기를 할 때도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의 근본은 사람이 똑바로 서 있고 제대로 앉고 제대로 눕고 이렇게 보행할 수 있는 그 지지대를 세워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의미에서 이 허리랑 이 등 쪽은요, 항상 먼저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통증이 증가를 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그거는 이제 만성 통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바뀌는 거는 항상 척추나 머리 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항상 그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치료는 등 쪽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우리 인간의 질병 중에서 이 척추하고 관련 있는 거, 자세하고 관련 있는 게 제일 많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나 한국 이런 아시안 쪽 한국이나 일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앉아서 하는 좌식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사람이 두 다리를 잇는 이유가 이제 걸어 다닐 때 어떠한 그 무게 중심이나 이런 것들을 분배를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이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앉아버리면 그러한 효과들을 다 없애버리게 돼요.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사람이 다시 변화를 몸에서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사람 몸이 엉덩이가 허리가 척추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네. 평소에 그 직업에 따라서도 그 질병이라든가 증세가 많이 다르게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환자분들을 진료를 할 때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직업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서서 일을 하시는 셰프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으로 웍을 잡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를 돌릴 때 왼쪽 어깨는 지지하는 동작을 하고요. 네. 오른쪽 어깨는 움직임을 동작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치료가 똑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앉아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체에서 올라오는 힘을 위에서 캔슬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되어 있느냐 뭐 어떤 포즈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 아니면 모니터가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 몸이 좌우가 대칭이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치료가 들어가 버리면 그런 거를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시하는 게 직업 같은 그런 요소들입니다. 요즘은 뭐 어떤 직업을 갖든지 뭐 개인적으로 전부 하나씩 아니면 그 이상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과 중에서 그런 경우에 제일 쉽게 올 수 있는 증세 어떤 건가요? 가장 큰 게 목, 어깨 통증이랑요. 허리 통증 요 세 개는 항상 필수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들면 나이 들어갈수록 또 평소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좀 나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또 상당히 심각한 증세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들려주세요. 네.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이랑 남성이랑 굉장히 많이 틀리게 접근이 돼야지만 돼요.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호르몬이 어느 정도 사람 몸에 이런 그 칼슘이나 이런 미네랄이나 이런 수치들을 많이 조절을 해주는데요. 퇴행기가 그러니까 메노포즈라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폐경이요. 폐경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호르몬의 변화가 더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은 이 미네랄이나 칼슘을 잃어버리는 거를 연애 거의 보통 때보다 보통의 나이보다 그때 가까워지면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더 빨라지게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당시에 심한 격한 운동을 해버리면 항상 뭔가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도 똑같이 여성처럼 폐경이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가까워졌을 때는 남성은 오히려 운동을 통해서 호르몬들을 많이 촉진을 시켜서 뼈나 이런 근골격계를 굉장히 강하게 해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좀 접근 방법은 틀려야 되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둘 다 비슷하게 주의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네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아무래도 그 근골격계의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미네랄이나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뼈에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에 쉽사리 좀 골절 같은 것들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귀찮으니까 식사도 안 하시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하루에 한 끼나 뭐 아니면 운동도 조금 안 하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몸에서 좀
이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골격계는 항상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식사나 아니면 이런 운동이나 아니면 자세 바꾸는 것들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지만 되죠. 그 조금 전에 그 뭐 호르몬 얘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은 그 나이 들면 남자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성격도 달라지고 뭐 남자도 이 가슴이 나온다든가 이렇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무슨 증세 같은 건 없나요? 여러 가지 증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성적인 성격이 많이 나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 호르몬을 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정복을 해야지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같으면 그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골프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골프는 어떻습니까? 그 뭐 자세라든가 아니면 평소 건강 관리에. 네. 골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요. 골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일, 리코일 포스를 사용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디빌더가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얼마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근육이랑 이런 그 근골격계를 가지고 얼마만큼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느냐가 골프 운동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회전력을 잘 사용하느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백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골반이 움직이고 상체가 움직이고 팔을 끌어당겨서 마지막에 임팩트를 해서 공을 멀리 나내보내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아니면 등이 움직일 때 서로 먼저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서로 포스를 힘을 좀 더 빼앗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맞춰질 수 있게끔 몸이 만들어져야지만 되는데 이제 많은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여기서 좀 더 멀리 보내야지 아니면 내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잘 보내야지라는 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포커스를 안 하시고 하시면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골프를 알다시피 한쪽에서 한쪽으로 보내는 운동이기 때문에요. 어느 곳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저희가 얘기하는 밸런스라는 거는 항상 양쪽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프로페셔널 골퍼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골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양쪽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한쪽 근육만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상 두 가지를 염두를 해 주셔야 되는 게요. 한 개는 내가 이 골프를 치면서 점수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골프를 하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할 것이냐 요거 두 개에 따라서 자기가 갖춰야 되는 자세나 아니면 해야 되는 트레이닝 방향이 많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자기 자신의 자세가 폴트가 있다 없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통증이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 아니면 이걸 했을 때 얼마나 편하냐 불편하느냐 이런 거를 포커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골프가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의 근력이나 만들어진 그런 자세들을 사용을 해서 운동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항상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사람은 뭐 거의 없을 줄 압니다만 예를 들어서 골프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항상 사람이 양손잡이라도요. 어떤 특정한 거를 할 때는 항상 한쪽으로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미넌트 사이트가 있고 항상 리세시브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아는 게 제일 좋죠. 끝으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장 그 보편적으로 권할 수 있는 운동,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타기라든가 아니면 뭐 걷기라든가 있으면 좀 권해 주십시오. 엑서사이즈를 권하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형도 틀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나 아니면 어떤 몸의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도 틀리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이나 아니면 그런 것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 그러면은 항상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하시는데요. 스트레칭을 맥시멈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본 분들은요. 팔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끝으로 돌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동작을 이렇게 만들 때 여기에서 여기에 근육이 있고 여기에서 근육이 있고 이렇게 근육이 있고 하지만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하나를 동작을 만들어내는데요. 항상 내가 타이트하다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끝에서 끝으로 잡고 맥시멈으로 스트레칭을 해버리면요. 정상적인 파이버들이 먼저 스트레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남아있고 여기가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나이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나 파이버들이 서로 잡는 힘이 약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실 때 어떤 스트레칭을 어디서 어떻게 배우셨든지 상관은 없지만요. 그 스트레칭을 하실 때 항상 맥시멈보다는 처음에 조금씩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레인지 오브 모션이다 아니면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이렇게 늘려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기계도 그런 것 같아요. 기계도 뭐 맥시멈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뭐 260이라고 해서 260을 달리면 분명히 그 엔진에 무리가 갈 것 같아요. 그거랑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제 프로페셔널을 약간 전자공학 쪽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었던 건 신호 분석 같은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의 생체도 신호 분석, 기계적인 신호 분석이랑 많이 흡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은 100%의 김철환 원장 모시고 평소 건강 관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귀 청소를 하는데요. 이거 지금 꽂아놓은 게 밀랍초라고 그 비웩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면은 그 이거 탄 연기가 귀 속으로 들어가서 눈, 코, 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살균을 해요. 곰팡이, 세균, 박테리아를 다 바깥으로 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맑아져서 이제 치매 예방이 되고 집중력이 생겨요. 눈도 좋아지고 귀도 소리도 잘 들리고요. 누구나 다 이거는 해야 되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5,000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5살부터 해서 노인이 될 때까지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은 이 보청기를 빨리 안 껴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좀 많이 좀 알려서 많은 분들이 좀 치매도 예방되고 머리도 맑고 소리도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그 밀랍초예요. 근데 이 연기를 만약에 만지면은 끈적거려 가지고 진짜 손도 안 씻어져요. 끈적거려 가지고 그 끈적거리는 게 귀 안에 곰팡이, 세균, 이물질을 묻혀서 다시 불꽃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사서 집에서 하시는 분이 더러 있거든요. 근데 위험해요. 집에서 하면 이게 불이 있기 때문에 잘못 이거 잘라가지고 다 불 튀고 머리 뒤고 집에서 하는 분들은 저기 뭐 사실 이것도 쉬운 것 같아도 기술이에요. 이게 저도 맨 처음에는 배우긴 했지만은 기술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아주 이게 예민하고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제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귀를 보면은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귀지가 많이 생기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5살 먹은 애가 이제 엄마하고 이제 여기를 왔는데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막 야단만 쳤대요. 엄마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런다고 야단을 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귀에 귀지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싹 귀 청소하고 잘 들린다 그래요.